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이 수십 년 동안 외국을 다뤄온 방식,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외교를 해왔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거창한 이론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짱치 차오란 사람은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의 고문입니다. 쟁쟁한 중공의 국책국영은행의 자문뿐만 아니라 임직원 정신교육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 국영기업의 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도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따자오 랑싱 샤오소우团队입니다. 늑대 야상을 지닌 세일즈 군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중공에서 세일즈 분야의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당 외교의 늑대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공은 외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늑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달려들어 야만스럽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카피해서 세계 무대 첫 줄에 서는 게 중공이란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은 강의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니 외국인이 기술, 자동차, 돈, 경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는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중에 스스로 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을 했다. 그런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합작을 한 뒤 카피를 해서 다 배운 다음 혼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회고해보면 공장, 설비, 기술, 상품, 특허, 시장, 브랜드도 다 우리 거다. 외국인은 죄다 도망갔다. 양재치 외교부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도 다 여기서 유래된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것은 단 두 글자, 카피였다. 세계 무대 첫 줄에 서기까지 베끼고 베껴왔다. 우리는 야만스럽게 베껴왔다. 가리지 않고 복제해왔다. 지식재산권이고 뭐고 특허고 뭐고 일단 훔치고 나서 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제 와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더 베낄 게 없다. 이제는 발전뿐이다. 짱치차오의 이 영상은 디동성의 발언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표현이 거친데 그만큼 가감없이 중공의 방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공시장에서 잘 나갈 듯 하다 털리고 있는 것도 이를 대변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이 테슬라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을 핑계로 고속도로 진입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테슬라 진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내세웠습니다. 4월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 테슬라 차주가 시위를 벌인 이후 중국 내 최대 뉴스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4월 21일 인민일보가 테슬라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CCTV 채널2도 데이터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테슬라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4월 17일 광저우에서도 테슬라가 시스템 마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 19일 상하이 테슬라 시위 이전에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시안 등 곳곳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호소가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신문도 테슬라 때리기 분위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4월 23일자로 특별한 사안을 법에 의거해 특별히 다뤄야 한다는 헤드라인을 내세웠습니다. 테슬라를 중국어로 터슬라라고 하는데 착안해 터자를 부각시켰습니다. 중국 소비자 권리에 대해 미국이 힘으로 말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나온다고 비난했습니다. 업계 내외에서 테슬라를 생산,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크 이상에 대해 해명한 테슬라의 대중화권 부총재 타올리는 졸지에 매국노로 소위 애국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타올리는 바이두와 CCTV 우한 방송국에서 기자, 프로듀서로 근무한 적이 있어 테슬라의 대외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위 여성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차에는 문제가 없어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반년 동안 발생한 테슬라 사고 일람표입니다. 고속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연쇄 추돌을 했다, 민가를 덮쳤다 등등의 사고입니다.
대체로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다든지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다름없는 전기차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고 다시 켜면 멀쩡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면 10번은 한국에서 일어난 테슬라 X 모델의 사망사고입니다. 중공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일람표에 왜 한국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테슬라가 중공에서 아예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9년 구글이 퇴출됐을 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정법이 서기였던 조우 용캉은 구글에 노란칠을 했습니다. 구글이 중국 내에서 음란한 사진과 외설적인 정보를 게재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관영 매체들도 가세했습니다. 구글은 당시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단어를 검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깔고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라는 지침을 거부했습니다. 노란칠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공이 구글을 압살한 덕분에 토종 포털 바이두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을 압살하는 바람에 바이두가 생존한 것처럼 테슬라 때리기의 1등 수혜자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2021년 2월 주력인 모바일폰 영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바람에 생존하기 위해 양돈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돼지도 5G로 안면을 인식해 과학적으로 사육한다는 이 뉴스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칩 공급이 힘들게 되자 일단 살기 위해 문혁식의 하방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발표한 화웨이의 재무 성적은 의외였습니다. 2020년 매출이 1367억 달러, 이유는 99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11.2%, 10.2%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각 서비스 부문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세부 항목은 생략한 채 발표했습니다. 다 망해가는 기업이 어떻게 이런 성장을 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화웨이 재무 성적 발표 시점이 2021년 2월인데 이때부터 화웨이가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차에 장착한 카메라로 스파이 행위를 하려 한다는 여론 조성과 테슬라 사고 호소도 공교롭게 이 시점에 고조를 이뤘습니다. 중공이 공공연하게 화웨이를 밀어주고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14일 중공 통신산업의 거두 화웨이는 베이치 집단과 함께 화웨이 아크폭스 알파 S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화웨이 인사이드 스마트 호화 전기차, 신시대의 본격적인 양산형 전기차를 표방하는 아크폭스 알파 S는 10분 충전으로 197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38만 인패가 기본가인 이 차량은 화웨이의 OS 시스템 홍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순번제 CEO 쉬주주는 화웨이 스마트카는 도시에서 1000km를 주행할 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은 테슬라를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테슬라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기술 스펙부터 가격까지 이제 테슬라가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웨이 전기차 관련 소셜미디어에도 이제 테슬라는 끝장나다는 반응이 번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공의 토종 자동차 기업 지리도 3월에 지크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리의 CEO 리수프는 당시 테슬라를 비판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 것 같지만 다른 속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차에 장착된 카메라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리는 상하이 오토쇼의 독자 프리미엄 전기차 지크르 001을 출품했습니다. 지리 측은 이 차량이 포르쉐 타이칸보다 빠르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는 중공기업은 화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리 CEO 리수프는 시진핑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가장 못생긴 중공의 CEO로도 꼽히는 리수프의 지리는 스웨덴의 볼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프로톤을 인수한 업체입니다. 지리는 동남아, 이집트, 중동, 벨라루스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공의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지리는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가솔린 플랫폼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얹은 컨셉트카를 출품했습니다.
머스크는 2014년 4월 20일 중공에서 처음으로 모델 S의 키를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테슬라를 인도받은 중공 고객으로는 4게임 회장 왕동펑, UCTV 회장 위용프, 시대집단 부총재 파니엔밍, 하빌자본 CEO 쉬량, CCTV 프로듀서 장한, 자동차 매체 치처지자 총재 리샹, 3일투자 사장 똥샤올리, 리판 축구클럽 회장 인산디 등 8명의 비즈니스 리더였습니다. 8이란 숫자는 중공에서 발전의 파와 발음이 유사해 앞으로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6년 동안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중공은 방대한 충전 인프라를 깔아주는 등 머스크에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2018년 10월 머스크가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한다고 하자 상하이 시정부는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86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허가해 줬습니다. 2019년 1월 기공식 직후에 국무원 총일 리커창은 중난하의 직광고에서 일론 머스크를 접견했습니다. 2019년 모델 S 생산 일주일 전 테슬라는 여러 중공은행으로부터 5년 거치 100억 이민폐 저리 대출도 얻어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3차례 걸쳐 185억 이민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테슬라는 전 세계 50만 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36%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신차 발표에서 중공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테슬라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역으로 외자 기업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중공은 없었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외자 기업들은 중공과 공생관계로 윈윈을 하기 위해 진출하지만 앞서 짱치차오의 말이 정답입니다. 처음에 중공에 돈과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기술을 다 털리고 쫓겨나오는 게 중공시장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와 외교관계 다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